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며칠 푹 깼다가 어제인가 봐요. 조금 되게 추웠죠. 막 태풍 분다고 하고 바람 불고 엄청 추웠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뭐 내일이면 또 풀린다고 하니까 뭐 별 이상은 없겠지만 언제든 우리 어린 친구들은 건강 조심해야겠죠. 감기 조심하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꼭 조심하고요.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사람 간격 같은 거 사람 만날 때 잘 주의해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서 안 걸리게 조심하기 바래요. 오늘 읽을 책은요, 두 권 준비했어요. 전래동화인데 욕심 많은 할머니라는 거하고, 그리고 여운의라는 이 두 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래동화 보면 되게 내용이 다 해피엔딩이 많죠. 오늘 것도 그래요. 조금 해피엔딩 하는 거는, 욕심 많은 할머니는 사실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을 많이 내면 또 좋았다가 나쁘게 또 어떻게 되는지 막 그런 게 나오고요. 또 여운의라는 거는 사람이 바램이라는 걸 많이 갖죠. 그 바램이 또 조금 지나쳤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두 책 다 재미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이제 시작할게요. 처음 먼저 읽을 책은 욕심 많은 할머니부터 읽겠습니다. 욕심 많은 할머니. 어느 깊은 산골 조그만 초가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숲속에 파놓은 함정에 빠진 동물을 내다 팔아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며칠째 허탕을 친 할아버지는 함정을 파놓은 곳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야, 간밤에 좋은 꿈 꿨는데 오늘은 커다란 짐승이라도 한 마리 잡혀 있으려나 모르겠네. 요거 걸렸으면 좋겠다. 함정 안을 내려다보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슴이다 요거. 이렇게 큰 사슴은 처음 보는 걸. 우와, 오, 좋다. 신바람이 난 할아버지가 사슴을 꺼내 묶으려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부탁이에요. 사슴이 앞발을 비비며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원래 하늘나라에서 살던 선녀거든요. 근데 옥황상제님이 화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슴으로 태어나 벌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사슴을 보자 할아버지는 어쩐지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널 놓아주마.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근데 너. 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은혜 진짜 잊지 않을게요. 사슴은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날도 할아버지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죠.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며칠째요? 정 안 되면 사냥이라도 좀 할 것이지 그냥 온종일 숲에서 낮잠만 자다 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사실은 말이야, 오늘 큰 사슴이 한 마리 함정에 빠져는 있었는데 말이야, 그게 가여워서 그냥 놔줬수. 뭐라고요? 야, 이런 영감, 이런. 아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할아버지는 사슴의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원이라도 하나 들어달라고 좀 얘기하지. 아이고 그 글로브 들어온 복을 그냥 차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 답답해 이 양반 진짜. 할머니는 끌탕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큰 집이라도 한 채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부탁을 좀 해봐요 좀. 어서요. 할머니의 성화를 못 이긴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사슴아! 사슴아!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부르자 금세 사슴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로 절 찾으세요? 저기 미안한데 말이야. 내가 널 살려줬잖아. 저기 너도 내 부탁 좀 하나만 들어주라. 네 그럴게요. 부탁이 뭔데요? 저기 지금 우리 집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 말이지. 큰 기아집 한 채만 줘주면 좋겠는데. 알겠어요. 걱정 마시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초가집은 온데간데였고 정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번듯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큰 집에서 뛰어나온 할머니가 호들갑스럽게 할아버지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뭐해요 영감, 어서 들어가. 대골 같은 우리 집 한번 구경해 보시구려. 너무 좋아요. 으리으리한 집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나자 욕심 많은 할머니가 또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생각해보니까 이 큰 집에 어울리는 살림살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다시 가서 그 사슴에게 부탁을 좀 해봐봐요. 아니 어떻게 또 부탁을 한단 말이오? 아이 미안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겠소이다. 야. 화가 난 할머니는 밥도 안 먹고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워버렸습니다. 보다 못한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또 사슴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사슴아, 지난번엔 정말 고마웠다. 근데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거. 살림살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알았어요.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집으로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어여.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어보니까 값비싼 자개장에 경대에 병풍에 비단 이불에 금그릇 은수저 정말 없는 게 없이 온 방이 값비싼 살림살이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다 되는구먼. 다음엔 또 뭘 달라고 해볼까마. 할머니의 욕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영감, 늙은 내가 혼자서 이 큰 집 살림을 하기가 너무너무 벅차요. 그러니 사슴한테 가서 하인들을 좀 보내달라고 좀 부탁 좀 해봐봐요. 아니 저기 알몸, 그거 너무하지 않소? 이제 욕심 좀 그만 부려요. 네, 참 기가 막혀서 이 영감이. 얼른 가서 말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할머니의 잔소리에 시달리지 못한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또 사슴을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할아버지가 사슴에게 말했어요. 이 사슴아, 우리 집 할멈이 저기 이번엔 집안일을 거들어줄 하인들이 필요하다는구나. 그러자 사슴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는 하여간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기절할 듯 깜짝 놀랐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어디론가 또 사라지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서 할머니가 땅바닥을 치며 엉엉 울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영감아, 이거 어때요? 집이며 살림살이가 몽땅 다 사라졌어요. 거 봐요, 야이 방할놈의 할멈. 뭐랬어 이거? 이게 다 너무 욕심부린 탓이란 말이오 이게. 에이 참네.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할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 신기한 사슴을 만날 수가 없었대요. 어떡해요? 안 됐다. 요건 여기까지 다 끝냈고요. 자, 두 번째로 또 책 읽을게요. 두 번째 읽을 책은요, 여운의란 전래동화입니다. 이것도 시작하겠습니다. 여운의.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셋을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날마다 동구 밖에 있는 선앙당에 가서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쁜 딸 하나만 낳게 해주시기 비나이다. 이때 나무 뒤에 숨어 이마를 엿들은 고리 9 달린 여우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얼마 뒤 부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소원대로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온 집안의 경사라 식구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안에 전에 없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 돼지, 말, 염소, 허허,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얘야, 오늘은 내가 밤새 외양간을 지키거라. 그나들은 외양간 옆에 숨어 밤늦도록 지켜보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엔 둘째 아들이 외양간을 지켰습니다. 허허, 하지만 형처럼 또 깜빡 잠이 들어버린 사이 또 소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그 다음 날, 셋째 아들은 잠이 들까봐 바늘로 손등을 찔러가며 외양간을 지켰어요. 식구들은 모두 잠든 늦은 밤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이 동생이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저 애가 이 늦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왜 나와? 순간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환해지자 누이 동생의 얼굴이 서서히 여우로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이 동생이야. 공중에서 제주를 훌쩍 넘자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한 누이 동생은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과 발에다 기름을 잔뜩 바르고서는 외양간으로 간 여우는 소 꽁무니에 손을 쏙 집어넣어 소의 간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간을 맛있게 먹으면서 소름 끼치게 웃는 누이 동생을 지켜보던 셋째 아들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게냐? 틀림없이 내가 뭘 보긴 본 모양인데 말이야. 그게 뭐였는지 말해보거라. 셋째 아들은 어젯밤에 본 대로 여우가 된 누이 동생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야 이놈아, 아무리 내 누이가 미워도 그렇지 그런 해괴망측한 거짓말을 꾸며내다니. 너같이 못된 놈은 자식도 아니다. 당장 나가거라. 집에서 쫓겨난 셋째 아들은 정처 없이 헤매다 깊은 산속에 절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 절에서 공부를 하며 몇 해를 보냈어요. 스님,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거라. 대신 이걸 가지고 가서 어려울 때 하나씩 꼭 던지거라. 스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얀 병, 파란 병, 빨간 병을 건네주었어요.
셋째 아들이 초라하게 변해버린 집에 들어서니 식구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호라버니네.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어디선가 나타난 여운우이의 반가워하는 얼굴을 보자 셋째 아들은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지금 식구들이 다 어디 갔는데 금방 올 거예요.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얼른 저녁 차려드릴게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오라버니. 셋째 아들은 여운우이가 다른 식구들을 모두 잡아먹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빠져나갈 기회를 찾던 셋째 아들은 겨우 꾀를 냈어요. 싱싱한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고 싶으니 지금 밭에 가서 좀 따다 주겠니? 여운우이가 바구니를 들고 밭으로 나간 사이 셋째 아들은 재빨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말을 타고 정신없이 날아다니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널 그냥 놓칠 줄 알았니? 어느새 쫓아온 여우가 말꼬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맞다. 스님이 주신 병이 있었지? 셋째 아들은 하얀 병을 꺼내 여우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주위가 온통 가시덤불로 뒤덮여 여우를 꼼짝 못하게 얼검했어요. 그 사이 셋째 아들은 또 있는 힘껏 말을 몰아 도망쳤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널 또 못 잡을 줄 알아? 연놈, 어디 도망가? 가시덤불을 헤치고 빠져나온 여우가 셋째 아들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이번엔 파란 병을 여우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주위가 온통 시퍼런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우가 허우적거리는 사이 셋째 아들은 온몸이 땀에 젖도록 또 힘껏 말을 몰아 도망갔어요. 으이씨,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너 먹을 거야. 꼭 먹을 거야, 너. 어느새 불을 건너 쫓아온 여우가 셋째 아들의 목을 물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 못된 여우야. 이거 받으라. 마지막으로 꺼내 던진 빨간 병이 여우 얼굴에 맞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주위가 시뻘건 물바다로 변해버렸어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던 꼬리 9 달린 여우는 끝내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말을 세우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 셋째 아들은 헛간에 버려진 부모님과 형들의 시신을 찾아내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고 다시 절로 떠났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2권 읽었습니다.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빨리 읽은 것 같기도 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네요. 그래도 한번 자세히 천천히 친구들은 들어보세요. 뭔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또 이런 욕심을 부렸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권 읽었습니다.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빨리 읽은 것 같기도 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네요. 그래도 한번 자세히 천천히 친구들은 들어보세요. 뭔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또 이런 욕심을 부렸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안중에 있는 규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남매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눠준 동화책이 또 있어요. 꼭 요거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한 동화책 3권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평택에 용죽지구에 저기 비전동이에요. 거기 레이크 아파트가 있는데 푸르조 거기에 예림이하고 예주가 또 보내준 동화책이 있어요. 그 2권을 또 다 다음 주엔 또 읽을게요.
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들 보내시고 삼촌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뭐 하고 노나 이제?